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한때 열심히 모아갔던 투자자였지만 실망감에 전부 매도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요즘 다시 슬금슬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 소식이 들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슈드가 다시 신고가 갱신하면서 역시 슈드다, 저버리지 않는다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할 생각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슈드를 투자하지 않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슈드를 보통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과 주가 성장,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리로 늘어나는 배당, 게다가 연평균 10%라는 고성장 배당은 미래에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배당만 받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도 10년간 2배 이상 띄워주는 미친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 성과에 기대해 슈드가 한국에서 각광을 받았고 많은 슈드 찬양론자들이 생긴 것이겠죠. 물론 지금도 그 로직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냥 묵묵히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롱받고 있던 슈드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는 것일까요? 가치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슈드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슈드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발 주가 나락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동안 나스닥이 60%가 오를 동안 슈드는 이제 겨우 신고가를 갱신해서 20%입니다. 3배가 차이 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슈드가 정말 숱한 욕을 다 먹으면서 대조롱의 시대였는데 이제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상승 추세를 탄 거고 5일선을 타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렇게 5일선과 21선 그리고 200일선의 이격이 너무 커졌을 때는 이미 떠난 매입니다. 신규 진입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리죠. 물론 장기로 보신다면 사실 언제든 상관이 없겠죠. 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슈드의 현재 배당률은 3.3%인데요. 10년 평균 배당률이 3.2%인데 이제 10년 평균에 회귀했습니다. 보통 이런 배당주를 투자할 때 10년 평균 배당률보다 더 높을 때 매수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슈드도 역사상 없었던 4%를 돌파하면서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었었는데 돌이켜보면 저때가 기회가 됐던 것이겠죠. 지금 현재 시점의 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 있던 것들은 10년 평균 대비 이제 현재 배당률이 높은 저평가 주식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시가 배당률이 내려갔다는 건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죠. 반대로 4%가 넘었을 때에는 정말 조롱의 극한의 시점이었다는 의미고요. 어쨌든 3%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장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 배당률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계속해서 배당 성장은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슈드의 인기의 근간인 배당 성장을 살펴봤습니다. 슈드가 그래도 다같이 하락하던 22년 당시에는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10% 이상 배당 성장을 해주면서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3년이었죠. 1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이라는 역시 슈드다 하면서 투자자의 안도와 환희를 불러일으켰지만 2분기 전년 동기 마이너스 5.5%라는 역사상 본 적 없는 배당 역성장을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두 자리 배당 성장을 못하면서 전체 3.8% 배당 성장이라는 거의 역사상 최악의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죠. 여기서부터 엄청난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더해 AI 붐이 일어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치솟으면서 슈드가 24년, 25년까지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슈드의 배당 2분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슈드의 리밸런싱이 매년 3월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이후에 각 종목들의 배당 라길의 변경, 배당액에 대한 변경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전체 연간으로 3%, 25년도는 5% 배당 성장은 연평균 10%가 고유 명성처럼 되어 있는 슈드의 배당 성장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맞죠. 하지만 또 결국 끝에서 바라보면 5년간 CAGR은 9.2%입니다. 물론 CAGR은 복리 성장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낮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슈드의 투자 이유가 복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 해도 결국 실제 투자자분들에게는 돌아오는 성적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25년도조차 5.3%라는 배당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주가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지금까지 슈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제가 투자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배당 성장 때문인데요. 슈드를 투자하면 연평균 10%라는 배당 성장을 통해서 미래의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듣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랬기 때문에 배당을 누구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다만 슈드를 투자해서 배당률 10%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월배당금을 얼마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지만 그게 30년 뒤에 내 배당률이 몇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현재 슈드 기준 3.34%의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5년 평균인 9.2%의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서 배당률이 10%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30년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투자해서 30년을 투자하면 배당금은 매월 7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 배당금이기 때문에 30년 뒤의 가치가 700만원이 지금의 700만원이 아닌 건 인지하시겠죠. 어쨌든 월 700만원을 받는다고 좋아하겠지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면 10%입니다. 무려 30년을 투자해서 시가 배당률이 10%가 되는 것이죠. 이걸 많다고 해야 할까요? 적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배당 성장과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죠. 복리 효과가 이게 맞냐? 그리고 차라리 나스닥 사고 나중에 배당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과 30년 뒤에 10% 배당률이면 차라리 지금 10% 이상을 주고 있는 커버드콜이 낫지 않냐? 배당 성장이 없다고 해도 30년 뒤랑 똑같고 커버드콜도 어느 정도 배당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더 나은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개인이 한 방에 목돈을 투자하든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든 30년이란 시간을 태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30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저도 슈드 투자를 하면서 중도 하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수많은 풍파가 펼쳐지고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닥칠 때 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30년을 버틸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성장은 결국 30년을 버틴 결과의 열매인데 10년도 힘든데 30년을 버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월 100만원씩 투자했다고 총자산이 10억이고 매월 700만원이 나온다. 진짜 대박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과연 100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무엇보다 슈드의 전성기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커버드콜이라는 옵션 매도 전략 ETF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좋은 ETF들이 상장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배당 성장을 통해서 10%의 배당이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이 미래에 30년 뒤에 10%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기보단 지금 바로 10%의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커버드콜이 배당 성장을 노리는 투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당 성장이 없지도 않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제피큐만 봐도 22년 연간 3.8불을 주던 배당금이 25년도는 6.1불을 주었죠. 매년 배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배당의 성장의 개념보단 옵션 수익의 극대화긴 하겠죠. 배당금 성장을 기대하고 하는 투자는 아니긴 하지만 배당 성장도 SCHD 못지않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예 배당 성장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10%의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당금 재투자 기준 30년을 투자하면 총자산은 SCHD보다 5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15억이 되고 슈드는 10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게 되면 배당은 이미 15% 이상 타겟되는 커버드콜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슈드의 매력과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정말 30년 이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성장성이 역전하겠지만 지금의 배당 성장도 하는 커버드콜로 보면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가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커버드콜도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 ETF가 많기 때문에 기술주의 커버드콜과 가치주의 주가 상승 과연 어떤 것이 나을지는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최근의 부진을 생각하면 저는 커버드콜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런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투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구성 종목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까지 슈드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먼저 주요 커버드콜 ETF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배당률은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 상장 기준으로 보면 제가 투자하는 라이즈 밸류체인은 배당률이 19%고 디보의 한국판인 코미커도 9%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드가 저 배당률을 따라오려면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 말은 내가 지금 40대 이상이다 하시면 슈드 투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은퇴는 100세가 아닙니다. 사실 60세까지 일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어디 가능한가요? 정말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50까지도 일하는 것이 버거운 세상입니다. 결국 50이 지나면 자금을 뺏어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구성 종목을 보면 극명하게 나뉩니다. 가치주와 기술주죠. 슈드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쉐보론, 버라이즌, 펩시, 알트리아 등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강점으로 분산으로 적절한 주가 상승과 올바른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대값이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죠. 기대값이 높은 주식은 사실상 단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 탑 10의 종목 중에서 망할 회사는 물론 단 하나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이 회사들이 미래의 S&P 500 탑 10 안에 들어갈 종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중심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크긴 하겠지만 10년 뒤에도 대부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술주 편중이 싫다면 사실 코미커도 좋은 대안이 되겠죠. 기술주와 가치주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주가가 하락해도 꾸준한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투자하지 않는 이제 두 번째 이유죠. 배당 재투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슈드가 최근 급등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라이즈 밸류체인이 최근 아주 급락에 지하실을 간 것을 같이 비교해도 수익률 차이가 상당합니다. 국내판으로 오면 더더욱 대안이 많다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슈드의 성과도 나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시간 가치와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하기에 30년은 너무 멀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나스닥을 적립식 투자하면 미래 부자가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건 결국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넘치고 더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지름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슈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반대로 느끼지만 커버드콜은 오히려 이제는 미국보다 한국판이 더 좋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런 제 의견과는 다르게 사실 실제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과 자금이 슈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슈드 보관 금액은 2.7 빌리언 달러인데요. 대략 한 3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엄청난 인기입니다. 다만 이거 보면서 느끼지만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정말 엄청나죠. 특히 테슬라는 정말 이제는 뭐 한국 주식 같습니다. 35조입니다. 슈드의 10배죠. 뭐 이게 여기까지만 봐도 ETF가 더 안전하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개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슈드 바로 위에 있는 보유 현황 종목이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슈드에서 편출된 종목이죠. 최근 SCH를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아니 이걸 편출했다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제가 투자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슈드는 매월 3월에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슈드는 로직에 따라 기계적 리밸런싱을 진행하죠. ROE와 현금 흐름, 현재 배당률, 그리고 5년 배당 성장률입니다. 한마디로 고배당과 그 고배당을 유지하고 늘려줄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죠. 그럼 최근 3년간 슈드가 부진을 겪으면서 진행했던 편입 편출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제가 1차 실망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인 브로드컴 편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생각에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24년 3월에 편출된 종목인데 그 뒤로 브로드컴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물론 저걸 예상하고 편출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브로드컴만 생각해도 왜?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저 때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배당률의 하락으로 편출됐죠. 하지만 슈드는 이미 이전부터 편입되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현재 시가 배당률이 낮아진 것이지 슈드의 배당률이 낮아진 것은 아닐 텐데 결국 기계적 로직에 의해서 편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차트죠. 그런 와중에 25년 3월에는 블랙락과 화이자를 편출했습니다. 화이자는 손절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편입된 것이 코노코필립스였죠. 사실 다 이유는 있고 로직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건 전 이제 감정보다 오히려 너무 로직에 목매여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슈드의 주가를 만든 것이죠. 제가 25년 7월에 이제 슈드의 100개 종목 전체에 대한 배당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아직 리밸런싱 전이니까 종목의 수는 같은데요. 비중은 당연히 주가 등락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사실 종목의 평단가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수량은 변한 건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배당금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뜻이죠. 100개의 종목 전체 배당금을 확인했었습니다. 상위 20개 종목이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슈드인데 그 안에서 10% 이상 전년비 배당금이 성장하는 종목이 단 한 개였습니다. 전부 5% 전후의 배당 성장이었죠. 25년 배당 성장이 두 자릿수가 당연히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이유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배당은 대부분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실제 예측해보니 제가 예측했을 당시에는 전체 성장률은 4.4%였고 실제 25년 연말이 되니까 5.3%의 배당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수치와 큰 차이가 없던 것이죠. 결국 슈드의 배당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배당의 합이니까요. 편입 편출이 다음 달에 있겠지만 사실 어떤 종목이 들어오든 나가든 단기적으로는 배당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 성장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25년 4월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슈드를 전량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부진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오래 보유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꽤나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 얻진 못했죠. 그래도 슈드다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량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만큼 슈드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죠. 슈드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0년을 투자할 자신이 있고 그만큼 노후의 시간이 남았는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인가, 배당률 10%라면 충분한가, 기술 투자에 비해서 정말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포모가 안 올 자신이 있는가입니다. 사실 모든 질문이 하나로 귀결되긴 하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로직이 상관없이 포모도 안 오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매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무리입니다. 슈드 투자는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슈드는 주가도 주가지만 주가보다 배당의 복리를 늘리기 위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빠르게 투입해서 그 복리의 속도를 늘리는 것이 목표로 한 배당에 조금 더 빠르게 닿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래나 저래나 슈드가 욕을 먹고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슈드의 로직과 목적은 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배당이 5년 CAGR 9.2%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CAGR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리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지속 성장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주 중심이다 보니까 망할 회사도 없습니다. 물론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빅테크가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리밸런싱을 진행 중에 영원히 없을 거라는 것도 또 없죠. 브로드컴이 들어왔듯이 다른 유명 빅테크가 언제든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30년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신규 진입자는 지금은 저는 타이밍상은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물론 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와 장기 투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